여기 조금 이렇게 살짝 세모진 부분으로 어깨 더 세게. 저는 머리가 좀 피곤할 때마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놉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나중에 소개하고요. 먼저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 6번 지압기,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효과가 있다겠죠. 아주 부자인 분들에게는 100억 원의 가치, 또 조금 부자인 분들에게는 최소한 10억 원의 가치, 보통 사람들에게는 1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한 것은 이 6번 지압기로 여기 어제 보여드렸던 이 거대한 이 목 근육, 이 목 근육을 부드럽게 만든 것, 이렇게 이런 마사지가 아니고요. 마사지가 아니고요. 이걸로 이런 지압기 가지고, 이런 지압기 가지고 뭐 이렇게 손으로 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손으로 눌러 가지고는 효과가 있긴 있어요. 효과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다못해 이렇게 눌러도 다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효과가 아니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기 이 근육, 경추를 둘러싸고 있는 이 근육이 단단하게 굳으면 뇌 쪽으로, 목에서 뇌 쪽으로, 심장에서 목으로, 또 목에서 뇌 쪽으로 혈액이 많이 올라가야 돼요. 필요한 양만큼. 뇌 100g당 50ml의 혈액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50에서 45로 떨어지고, 45에서 40ml, 그 다음 30으로 뇌 쪽으로 혈액이 흘러들어간 양이 조금씩 줄어들어도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20ml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뇌 세포가 죽어가는데, 이제 그때 이제 몸의 증상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때는 심각하죠. 그때 알아차렸을 때는 너무 늦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6번 지압기, 목 통증 없어지는 것은 금방이에요. 네, 무슨 두통 없어졌다, 이건 쉬운 문제입니다. 여기 경추두피, 네, 이 지압기로 뒤통수 아래, 뒤통수란 말은 두개골, 이미 설명해 줬죠. 두개골 제일 밑부분, 목으로 봐서는 제일 윗부분이죠. 여기를 이렇게 10초, 10초, 10초 이렇게 누르고, 이 6번 지압기로 여기 이 부분, 잡혀주는 제일 윗부분 있죠. 찔기다고 한 이 근육 좀 풀고, 또 두통이 심한 분들은 이것을 다 옆으로 누워가지고, 여기 관자놀이라고 해가지고 태양열자리 이쪽, 여기 눈 옆에, 그다음에 측두근 있잖아요. 여기 측두근을 옆에서 쫙 이렇게 지압을 하고, 두피 지압을 다 하고, 네, 뒤통수 아래, 목 이 부분, 이 지압하면 보통 이 손으로 누르는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두통이 잘 잡힙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 사용 후기 보면 두통이 나았어요, 또 어지럼증이 나아졌어요, 또 이명이 나아졌어요, 이런 사용 후기가 많은데, 제 입장으로 봤을 때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시간의 차이만, 어떤 분은 좀 더 빨리, 많이 굳은 분들은 조금 늦게 나아지는 정도의 차이, 또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낫게 돼 있어요. 두통은 뇌 쪽으로 혈액이 좀 올라가면, 여기 있는 신경이 눌려 있다가 좀 풀어지면 두통은 없어져요. 어떤 분은 심지어요,
이 지압기나 경추두피가 아니라 여기 2번 지압기 이거 하나 사셔가지고 일주일이나 지압했을까요? 목 뒤에 이렇게 누워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두통이 없어졌더래요. 신기하다 해가지고 하여튼간 일주일간 했는데 전혀 두통이 안 생기더래요. 그래서 집에 있는 두통약 쓰레기통에 그냥 쳐 넣어버렸답니다. 그냥 넣은 게 아니라 쳐 넣어버렸대요. 근데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이 6번 지압기로 목 이렇게 딱 했더니 목이 뻐근하고 목 통증에 너무 시달렸는데 목 통증 없어졌다고 이거 던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 안 되는지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말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사각근 지압하는데 먼저 여기 이 사각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각근이거든요. 쇄골이 있죠. 여기가 다 사각근이에요. 네. 여기 있는 신경이 여기 가슴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삐져나와가지고 이쪽 겨드랑이를 따라서 신경이 이쪽 알통 부분이 있죠. 이쪽으로 쫙 해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다 손가락 끝까지 이렇게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머리의 무게를 항상 가장 많이 버티고 있는 이 부분하고 목 윗부분하고 목 제일 아랫부분 이 부분이 심각하게 굳어요. 저는 얼마나 좀 심각하게 굳었냐 하면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이 속이 완전히 단단하게 굳어버렸던지 이 지압기로 한 달 이상을 지압을 했는데 꿈쩍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뼈다. 이건 분명히 근육 같은데 너무나 단단하게 전혀 꿈쩍도 안 하니까 이게 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뼈가 아니더라고요. 조금씩 하니까 풀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 풀 때 여기 앞쪽 여기서부터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단단하게 앞쪽이 만약에 굳은 사람들은요 기침도 못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기침만 하면 가슴 속이 아파요. 만약에라도 재채기를 에치 하고 해버리면 이 가슴에 있는 통증이 거의 막 10초, 20초가 가요. 그 정도로 아파가지고 재채기도 마음대로 못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5년 전에 제가 그 교정원 지압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가슴에 통증이 있냐고. 기침도 제대로 못하고요. 한번 이 마른 기침이 나와가지고 저녁에 심하게 하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정말 미쳐버릴 정도였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였어요. 여기가 많이 굳으면 이쪽에 이 경직, 이 통증이 여기까지 방사통이 가슴 속까지 다 근육으로 연결돼 있고 신경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 가슴이 아파요. 가슴 속이 항상 조입니다. 조이는 것만 하면 괜찮은데 기침을 하면 아파요. 네. 그래서 여기를 엎드릴 때 저번 시간에 엎드려서 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딱 대고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쇄골뼈가 있잖아요. 보이시죠? 쇄골뼈 바로 여기 앞에 여기 근육입니다. 여기 쇄골뼈 바로 위에 여기 위에서부터 여기 손가락으로 짚은 데 있죠. 이런 데를 전부 다 깊이 처음부터 세게 하면 안 되고 여기를 풀어야 돼요. 심지어 쇄골뼈 안쪽까지 이렇게 살짝 손가락으로도 딱 할 수 있는데 이게 손가락이 아파요. 계속 하면. 그래서 이때 방망이로요. 저번에 이거 방망이 보여드렸죠? 여기 방망이로 쇄골 여기를 딱 45도로 이렇게 하지 말고 45도로 살짝 해가지고 지그시 살짝만 여기가 많이 굳은 분들은 여기를 살짝만 이렇게
누르면 가슴속까지 엄청 땡기면서 아픕니다. 그래도 조금만 참고요. 참을 만큼만 살짝 이렇게 하세요. 살짝 여기 손이 가려지니까 어떻게 네. 이런 식으로 살짝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엎드려서 할 때는 여기 쇄골뼈 바로 위에를 바로 쇄골뼈 여기 쇄골뼈 있죠? 바로 위에를 이렇게 여기도 눌러야 돼요. 앞에 엎드려 가지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여기서 저번에 그 영상 바로 앞에 영상 찍은 것처럼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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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여기를 여기 만져지는 여기 모든 근육을 여기 뒤에까지 여기 모든 근육을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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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이렇게 푸는 겁니다. 한번 이제 제가 엎드려서 옆으로 누워가지고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먼저요. 여기 오른쪽을 해볼 텐데 오른손을 뒤로 빼가지고 여기 앞에 쇄골 바로 위에 되게끔 이렇게 해서 살짝 10초. 그 다음 고개를 여기에서 이렇게 살짝 10초. 그 다음 이 손을 오른손을 다시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여기를 살짝 기울이는 거예요. 6번 지압기를 이렇게 살짝 비스듬하게 기울여야 제일 밑에가 됩니다. 이 상태로는 안 돼요. 기울여서 이런 식으로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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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10초 또 살짝 10초 그 다음 손을 다시 뒤로 빼서 기울인 상태에서 10초 앞부분, 쇄골 앞부분 살짝만 서서히 10초 이제 한번 왼쪽도 한번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을 뒤로 빼고 쇄골 바로 위에다가 6번 지압기를 대는 겁니다. 손을 앞으로 빼고 기울여서 지압기를 기울여서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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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10초 10초 또 손을 빼고 10초 10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방금
언급한 것처럼요. 여기 지압기로 쇄골 여기 위쪽을 이렇게 지그시 천천히 누르다 보면 여기가 많이 굳은 분들은 여기가 엄청 조이면서 통증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작정 하지 마시고 여기다 수건을 깔고 한 겹 또는 접어가지고 다 깐 다음에 이렇게 해보면 훨씬 지압의 강도가 좀 약화됩니다. 이렇게 서서히 시작하셔야지 자기의 몸 상태를 모르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굳어가지고 재채기만 해도 이렇게 가슴 속이 아픈데 이 손가락을 꽉 이렇게 눌러버리면 여기가 엄청 통증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서서히 그리고 방망이로도 처음에는 쇄골 위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서서히 보이시죠? 여기도 서서히 1cm 여기도 서서히 이렇게 서서히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쪽 말고 여기 쇄골 이쪽 그 사각근 있잖아요. 여기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는 분들은 여기서 신경이 눌려 가지고 이 신경의 신호가 여기까지 약하게 전달되니까 악수를 하면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악수를 하는데 손을 쥐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왜요? 여기가 신경이 목, 경추 6번, 7번에서 신경이 뼈에서 이렇게 삐져나와가지고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전 말했죠? 이 부분을 통해서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쭉 신경을 타고 손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눌려버리니까 너무 돌처럼 단단해가지고 눌려버리니까 손에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는 힘이 엄청 세거든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쥐어지도 않아요. 잘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심지어 여기가 너무 많이 눌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신경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수전체처럼 손을 떱니다.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숟가락을 떨어뜨려 버리고 손을 달달달달 떨어요. 이렇게 그 이유가 신경이 많이 전기가 확 통한 게 아니라 어디 부분에서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 전기의 흐름이 미약하게 흘렀다 말았다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유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손이 막 저릴 때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지압하지 않아도 손이 저리는데 이것으로 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근육을 더 눌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여기 쇄골을 지압했더니 갑자기 손이 저려요. 계속 저려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무서워요. 이게 부작용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부작용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방망이나 야구방망이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종아리에 쥐가 나고 있는데 확 때려버렸어요. 타격! 살짝 누른 게 아니라 세게 확 때려버리면 어떻게 된가요? 못 걸어요. 네. 이것을 타박상이라고 하죠. 타박상. 조금만 힘이 들어가면 이제 아픈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지압 안 할 때는 별로 손 저림도 없었어요. 못 느꼈어요. 예. 못 느꼈는데 여기를 그렇지 않아도 여기 신경이 지금 있어가지고 눌린 상태인데 더 세게 이렇게 눌러버리면 신경이 쫙 눌려버리죠. 그런데 비명만 지른 게 아니라요. 어떤 분들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신경이 이렇게 꽉 눌려가지고 거의 마비처럼 본인이 못 느꼈을 뿐이지 마비처럼 이렇게 세게 눌려있다가 이 부분을 세게 건드려 버리니까 더 신경이 더 눌려가지고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심지어 3일도 갑자기 저려버리니까 굉장히 무서워한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한 번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나중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요. 이 지압기로
여기 사각근, 쇄골 제일 바로 위에, 다시 말하면 목 제일 아래쪽, 목 옆에서도 제일 아래쪽, 여기 이 부분이죠. 이렇게 방금 보여드린 이 부분을 시간을 들여서 살살이라도요, 살살 아기 다루듯 살살살살 수건 깔고, 더 안 아프게, 좀 아프면 수건을 더 깔아버리세요. 이렇게 해서라도, 아주 살살 해서라도 이 목 근육, 여기 굳은 것을 풀어야지. 이거 풀지 않고 방치하면요, 이거 지압기로 지압하지 않아도 조금 더 나이가 들게 되면 손이 저려요. 나이 드신 어른분들은 비가 올 때쯤이면 손이 저립니다. 비가 누른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만 추우면, 조금만 온도가 낮아져 가지고 여기 근육이 살짝만 수축이 돼도 마비처럼 손이 얼얼하고 저리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여기를 푸시라는 거. 네. 욕심껏 해가지고 처음부터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지압 맨 처음에는 10분만 살살 해보세요. 오른쪽, 왼쪽, 사각근도 살살. 너무 아플까 싶으면 수건을 깔고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카페에 있는 글 별로 읽어보지 않고 무작정 여기 세게 확 눌러버려가지고 바로 손이 저려가지고, 어떤 분은 손도 여기를 세게 눌러버려가지고 손을 들지 못한 분도 있어요. 힘이 없잖아요. 조금만 올리려 가면 여기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면 신경을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이 눌리면은 이 손이라는 건 들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들지 못해도 여기를 살살이라도 해가지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6개월 계속적으로 시간을 좀 멀리 두고 이렇게 풀다 보면 나중에 악력이 엄청 세집니다. 와, 진짜 악력이 세져요. 그리고 아무리 기침을 해도요, 여기 가슴 통증 다 없어집니다. 여기가 부드럽게 되면, 어느 정도 부드럽게 되냐면요, 이 지압기로 좀 세게 눌러도, 이렇게 깊이 누르고 있어도 전혀 아프지 않으면 가슴의 통증 사라집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 목, 여기 쇄골 바로 위에 여기 다 지그시 눌러서 한 달, 두 달 넉넉 잡고, 한 달, 두 달, 석 달 넉넉 잡고 서서히 푸세요. 일주일 만에 욕심껏 하지 마시고, 제발이요.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네, 몇 달을 생각하시고 천천히 해도 다 나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손 저리는 거, 또 손 마비 온 거 있죠. 자꾸 숟가락을 힘이 없어가지고 떨어뜨리면 참 우울하죠. 네. 갈 데가 별로 되지는 벌써 다가왔나 하고, 본인의 몸에 대해서 자꾸 건강을 잃고 손에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막 손을 달달 떨면 참 우울하겠죠. 그런데 여기 바로 이 목, 여기 6번 지압기로 이렇게 목 위쪽 영상 저번에 찍어드렸습니다. 목 위쪽 지압하기, 그 다음에 가운데까지 다 지압하는 거 했고요. 오늘은 방금 여기 사각근 지압하는 거 했으니까 이 목 앞쪽 전체를 이 6번 지압기로 시간을 들여서요, 3개월, 6개월만 풀어도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제가 보니까 3개월 푸니까 독감이 걸렸는데 기침 조금 하더라고요. 콧물이 줄줄 흘러요. 콧물이 좀 줄줄 흐르길래, 옛날에는 코가 이렇게 나왔을 때 탁 풀어보면 누런 코가 나왔어요. 염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3개월을 이렇게 6번 지압기로 하루에 거의 2시간씩 이렇게 3개월을 풀었더니 누런 코가 나오지 않고
맑은 코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맑은 콧물이 나오길래 막 또 지압을 더했죠. 그랬더니 이 콧물도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염증이 나와버리니까 목에서 코로 혈액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염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콧물이 나오지 않아요. 염증이 있으면 열이 발생하죠. 이 열을 발생하면 몸 속에서 물이 나와서 이 열을 끄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을 많이 저녁에 자기 전에 또 거의 1시간을 막 작은 오른쪽 왼쪽 다 풀었어요. 그리고 턱까지 맨 처음에 여기 경추두피 지압기 없을 때 이걸로 막 풀었어요. 여기까지. 그랬더니 콧물도 없어져 버리고요. 저녁에 조금 재채기 하더라고요. 재채기 아니 기침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 앞에 여기를 싹 이렇게 풀었어요. 목 앞쪽 풀기 있죠. 그때는 이 방망이 없었어요. 방망이 있었으면 이거하고 이거 직통이었었는데 하여튼간 이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침이 심하게 나는 것, 또 약하게 나는 것 다 없어져 버렸어요. 6개월째 푸니까 6개월 지압하니까 분명히 옛날 같았으면 독감이 한 번 와버리면 막 기침을 심하게 해가지고 가슴 속에 너무나 아프고 폐렴처럼 쉰 목소리 있잖아요. 하는 거. 지금은 흉내도 못 내겠어요. 막 이런 쉰 목소리에다가 가슴 속까지 너무 아팠었는데 6개월 지압하니까요. 분명히 독감인 것 같은데 콧물 찔끔 흐르고 사라지고, 그때는 이제 기침이 아니라 재채기 애치한 거 좀 여러 번 하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1년 정도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거의 2시간을 지압했어요. 목이 뼈처럼 굳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좀 심각한 상태로 굳었어요.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저 같은 사람이 혹시 있을까 해서 있더라고요. 저보다 더 심각한 사람을 봤어요. 그분은 평상시에 손에 마비가 와요. 온 목부터요. 저는 목만 석회화가 되고 어깨 쪽만 석회화 됐는데 손까지 부어가지고, 부은 정도가 아니라 석회화 돼가지고요. 손 마디마디가 막 꼭 돌백인 것처럼, 달리 말하면 찰흙이 굳어버리면 딱딱하게 돼가지고 이게 찰흙인지 돌인지 모르잖아요. 그 정도로 점점 이렇게 변해가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안 가봤는데 목 옆을 지압했을 때 돌처럼 굳어버리니까 여기 실핏줄 있죠. 약한 실핏줄이 지압을 하니까 조금씩 터져가지고 멍이 들더라고요. 맨 처음에 상당히 겁이 나가지고 과연 이게 풀릴까. 그때 배지압도 했었고 등지압도 다 했는데 너무 심하게 뼈처럼, 이 전체가 뼈처럼 변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하는데 꼭 드득 소리 나는 것 같. 꼭 이게 좀 막 자갈에다가 여기를 자갈처럼 생긴 돌에다가 여기를 이렇게 누른 듯한 이런 느낌. 얇은 그 실핏줄이 막 터져가지고 그때 정말 다행히 흡수가 되더라고요. 사용 후기 보니까 어떤 여성분도 여기를 멍들 정도로 했는데 그렇게 너무 심하게 멍들 정도로 하지 마십시오. 여기 뭐 살짝 한다고 해서 경동맥은 좀 깊이 뼈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그러더라도 시간을 두고 좀 몇 달, 3개월, 6개월 좀 시간을 두고 서서히,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저처럼 그런 분이 있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것을 어떤 수로 풀겠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는 죽을 때까지 풀어도 안 돼요, 이게. 해봐서 알아요. 근데 그렇게 심각한 분은 없어요. 예, 겁먹지 마시고요. 겁먹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살, 맨 처음에는 살살하고, 조금 괜찮다 싶으면 좀 더 세게도 되고요. 나중에 한 3주나 지나서
또 어떤 분은 뭐 2주만 해도 좀 덜 아플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한 달 정도 되면은 이렇게 좌우로 여기 지압할 때 조금 안 아플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시간은 없겠지만 나가야 되니까 이거 안 고치면 여기 어깨 뭐 통증, 손 저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죽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풀지 않으면 뇌가 나이 들어서 뇌경색이라든지 또 뇌출혈 빨리 오고요. 제가 지켜봐서 알아요. 다른 분들. 제 어머니도 지켜봤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목이 심하게 거두면 목 통증은 없는데요. 목 통증이 없대요. 눌러보기 전에는 몰라요. 손으로 이렇게 딱 막 해가지고 어우 너무 아프다고 그래요. 제 악력이 세거든요. 여기 목잡을 해가지고 신경이 다 풀리니까 이거 한번 쫙 이게 눌러버리면 왜 이렇게 손 힘이 세냐고 그러는데 저 옛날에는 약했습니다. 그런데 세게 이렇게 지압했을 때 비명을 지르듯이 아파요. 이 말은 엄청나게 굳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굳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혈액이 뇌에서 필요로 한 만큼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니까 세포의 일부가 조금씩 죽어가는 거예요. 치매도 오고요. 파킨슨병, 목이 안 아픈데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아주 더운 여름날 제가 여기 서울 거리를 쭉 지나가다가 어떤 아파트 앞에 있는 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가 물을 안 줬나 봐요. 물을 안 줬는데 나무가 위쪽이 다 나뭇잎이 시든 게 아니라 그 일부만 시들어가지고 어린 잎인데 나뭇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죠. 이 나무도요. 나무가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없죠. 생명체지만 자기 몸의 일부의 그 영양분이 가지 못하게끔 딱 차단해버리고 다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분을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뇌도 이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 뇌의 일부분이 알아서 그 부분에 그런 세포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 건망증이 이제 심해지면 나중에 치매가 오겠죠. 또 파킨슨병이 오고 또 뇌 쪽으로 혈액이 빨리빨리 흐르지 못하면 많은 양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흘러 들어가지 못하면 혈류 속도가 느려지니까 강물 보면은 천천히 흐른 물 있죠. 강바닥에 모래가 쌓입니다. 흙과 모래가 쌓이죠. 근데 강물이 많이 흐르는 그 지역은 흙과 모래가 쌓일 시간이 없어요. 세차게 흐르니까. 그러니까 운동도 하셔야 돼요. 숨차게. 그리고 이 지압기 평생 동안 어떤 분은 여행 갈 때도 해외 여행 갈 때도 이 6번 지압기만큼은 항상 가지고 다닌답니다. 이거 풀려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중한 이 지압기 던져버리지 마시고 창고에 처박지 마시고 목 통증 없다고 방치하지 마세요. 특히 중년 이상인 분들은 여기 뼈가 닿을 만큼 목 두께가 엄청 얇아져 가지고 이렇게 딱 지압하면 이 목뼈 경추의 이 지압봉 이렇게 왜 뼈가 닿네? 그 정도로 지압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관문이 있어요. 바로 그 관문이 이거예요. 마지막 완성은 이것과 이것입니다. 이거.
뇌 속까지 진동이 돼요. 그래서 뇌 혈관이 막 이렇게 진동하면서 그 혈관 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떨리면서 노폐물들이 나오게 돼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길어졌는데 꾸준히 이 영상 구독 누르셔가지고 꾸준히 시청해 주세요. 이렇게 여기 지압하라고 하고 여기 다 풀어야 된다. 이거 풀지 않으면 나중에 저절로 마비가 오고 손이 떨릴 수가 있고, 나이 드신 분들 손이 달달달달 떨리죠.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방치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구독, 그 다음에 기분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이거 그냥 눌러주세요. 이야기한 김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지압기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 지압하면서의 체험담 짧게라도 한 줄, 두 줄, 길 필요 없어요. 좀 올려주시면 이거 참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가지고 제 영상 뜰 때마다 꼭 이것을 제가 이런 방면 또 다루지 않는 방면으로 할 테니까 경각심을 가져야죠. 지압기 사용 방법만 가르쳐 드리면 통증 없으면 안 하니까 모르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모르니까 그냥 통증만 없으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러지 마시라고 제가 영상도 꾸준히 올릴 테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이 경추두피 지압기로 목 뒤쪽까지 지압하는 방법, 주의할 점, 참 이거 주의해야 돼요. 무작정 누워가지고 시원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이거 올릴 거예요. 이거 정말 이게 정말 이것을 제가 이렇게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이거 만드는 과정, 다른 분이 2년 동안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해가지고 결국은 본인이 이게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또 얼마 못 만들어요. 하나 만드는데 15일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도저히 이거 자기 그 회원들, 자기가 치료한 분들, 암 치료하는 분이고 또 뭐 통풍 치료한 분이거든요. 그분을 어떻게 우연찮게 만났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걸 투자하면 너무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는 못하겠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저도 계속 망설이다가 투자할까 말까. 이게 그냥 제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업체에다 맡겨야 되는데 투자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어떻게 나만 사용할까. 근데 이게 정말 필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에 이거 경추 두피 지압기로 여기 뒤에 찍고 나서 이 망치로 할 수 있는 거 여기도 하고요. 또 고관절도 하고요. 무릎도 두드리고 발목도 막 두드리고 발가락도 두드리고 전신을 다 요령껏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약이 되셨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